네. 자, 이제 공통수학원 책을 이제 넘겨보시면 첫 단원이 나오게 되는데 첫 단원에 뭐라고 써있니? 네, 다항식이라고 쓰여있지, 그지? 그러면 우리 다항식이 뭔 줄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근데 다항식이 뭔 줄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지? 맞아? 네. 그러면 선생님이 공부를 계속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같이 하게 된 윤호야. 다항식의 정의가 뭐야? 다항식이 많. 다항식이 많은 거. 준혁아. 네. 다항식이 뭐야? 항이 한 개 이상. 그렇지. 자, 다항식이라는 건 항이 몇 개? 한 개 이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항이라는 건 뭐지? 항. 플러스 위로 되지. 그렇지. 항이라는 건 합으로 연결된 각각의 유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봐보면, 자, 예를 들어 3x 세제곱 y 마이너스 5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7xy 세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y 플러스 xyz 플러스 4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그지? 네. 자, 근데 얘들아, 너희 이 다항식이라는 건 중등 과정 때도 충분히 배웠던 거지, 그지? 네. 근데 고등 과정 때 이 다항식이라는 걸 왜 배우냐면 중등 과정 때랑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져.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등 과정에서의 이 다항식에서는 누가 존재하게 돼? 주인공이라는 애가 존재하게 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봤던 거 한번 봐보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식이 하나 있어. 그냥 는영 빼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이 있어. 자, 그럼 선생님이 먼저 여쭤볼게요. 얘는 몇 차식이야? 자, 이거 나는 2차식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봐. 2차식이다. 처음부터 선생님이 막 손 들라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하는데 손은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2차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다른 생각이 있다. 손 들어봐. 부담스러워서 손을 안 드는 친구가 있는데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요. 이거는 3차식이다. 손 들어봐. 없어. 자, 얘들아, 요거는 3차식이야. 얘는 얘들아, 우리 3차식이라고 바라봐야 돼. 아닌데요, 선생님? 우리는 여태까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다 해서 선생님 이거는 우리 이렇게 생긴 식은 2차 방정식이라고 배웠으니까 얘는 당연히 2차식인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 얘들아, 너희가 거기에서 보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 아니, 분명히 쓰여 있는데 너희는 그거를 보지 않았어. A는 A는 0이 아니다는 여기 써 있는데, 자, 중등 과정에서도 사실은 분명히 주인공이 쓰여져 있어. 요 앞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x에 대한 식. 그럼 x에 대한 식이라는 얘기가 있다면 얘는 우리가 누구만 x만 뭐로 봐야 돼? 문자로 보는 거야. 또 x만 문자면 그러면 다른 문자도 있잖아, 지금, 그지? 누가 있어? a와 b와 c가 있지, 그지? 그러면 x에 대한이라는 말이 있을 때 이 a와 b와 c는 뭐 취급을 해줬어야 되는 거야? 상수 취급을 해줬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는 요걸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그냥 요렇게 식이 쓰여져 있다면 얘는 주인공이 있니? 없지.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애들 모든 문자를 차수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몇 차식이다? 3차식이다. 왜냐면 너희 차수를 결정하는 건 각 항 중에 플러스로 연결된 각각의 유닛인 항 중에 가장 어떤 것? 그렇지. 가장 차수가 큰 걸 이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하는 항이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럼 여기서 가장 차수가 높은 게 누구야? ax 제곱이지, 그지? 그러면 이 얘는 a에 대한 몇 차야? 1차. 얘는 x에 대한 몇 차? 2차. 그러면 얘들아, 너희 1제곱 곱하기 2제곱이잖아. 만약에 얘네 둘이 문자가 같았다면, 만약에 x제곱 곱하기 x 세제곱이 되었다면 얘는 미시 같은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뭐 해지면서? 더해지면서 x 5제곱이 되었겠지.
근데 얘네들은 문자가 달랐기 때문에 지수가 계산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안 되지만 그래도 얘는 몇 차? 1차. 얘는 몇 차? 2차. 그러니까 문자가 같았으면 더해져서 몇 차가 될 거야? 3차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3차인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래서 주인공이 없이 바라본다면 얘는 몇 차씩인 거고? 3차씩인 거고. 만약에 주인공을 X라고 얘기해줬어. X에 대한 다항식이야 라고 했다면 X에 대한 몇 차씩? 2차씩. 그럼 하나 더. 그러면 얘는 Y에 대한 몇 차씩이 될까? 그렇지. 얘는 Y에 대한 상수항이 되는 거죠. 왜? Y가 없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과정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떤 다항식을 볼 때 누구를 주인공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진행할 건데, 자, 항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항이라는 건 아까 저기 잘생긴 친구가 얘기를 해줬지만, 네, 합으로 연결된 각각의 유닛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합으로 연결되지 않은 애도 있니? 있니? 없죠. 원래 합이라는 건 우리 얘 원래 어떻게 생긴 식이야? 3x 세제곱 y 플러스 마이너스 5x 제곱 y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7xy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7y 플러스 xyz 플러스 4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식에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괄호를 생략하는 학습을 진행했었죠.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보자면 이렇게 뭐로 연결된? 플러스로 연결된 각각의 유닛을 뭐라고 해주는 거다? 항이라고 해주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들아 여기서 여기 주어진 식은 다항식은 몇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럼 그 항들은 누가 된다? 3x 세제곱 y 마이너스 5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7xy 세제곱 5x 마이너스 7y xyz 그리고 4라는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개수라는 걸 바라보고 차수라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요 다항식의 주인공을 설정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지. 그러면 선생님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요 식을 누구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라봐 보겠습니다. x에 대한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바라보면 여기서 정리가 한 가지 되어야 돼. 정리. 자, 어떤 정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들아 너희 글씨가 선생님 요 칠판이랑 친하질 않아서 얘들아 7x 플러스 5x는 얼마야? 12x 그지? 12x지 그지? 12x야 그지? 12x지. 지효가 얘 왜 12x지? 너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어? 동류항끼리는 덧셈 뺄셈이 가능해요. 이런 얘기를 배웠지, 그지? 네. 맞아? 맞아? 네. 근데 사실 얘네들은 동류항이기 때문에 계산이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우리는 얘네들을 그냥 정리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외우게 시킨 것뿐이야. 얘는 사실은 너희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지내오면서 어떤 단원을 배우고 왔어? 네 글자. 그치? 인수분해 단원. 그러면 얘네들은 공통인수가 있죠, 그죠? 네. 뭐가 있어? X. x. 그럼 x로 묶어줘 버리면 얘는 7 플러스 5x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래놓고 봤더니 얘네들이 뭐 되니까? 계산이 되니까 뭐가 됐던 것뿐인 거야? 12x가 됐던 것뿐인 거야. 근데 중학교 1학년 올라오자마자 이거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차수와 문자가 같다면 그냥 앞에 있는 개수끼리 그냥 더하면 돼 라고 배웠던 것일 뿐입니다. 원래 이런 연산이 되어야만 해요.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먼저 할 건데 여기서 선생님이 해야 될 얘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얘를 정리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다항식의 정리법은 두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무슨 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오름 차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름 차순. 자, 그리고 무슨 차순? 내림 차순.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식들은 항상 무슨 차순이었다? 내림 차순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차순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여기서 차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의 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 식을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내림 차순이라는 건 차수가 뭐한 거부터? 높은 거부터 점점 어떻게 된다?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보면은 x에 대한 식이라고 봤으니까 차수가 가장 높은 건 몇 차식이었어? 몇 차항이야? x에 대한 3차항이지, 그지? 그럼 여기서 지금 3차항이 보이지, 그지? 그럼 요걸 어떻게 3x 세제곱 y라고 써도 되지만 자, x에 대한 식이라고 했으니까 x가 아닌 다른 문자는 다 뭐 취급해 주는 거라고? 상수. 그러니까 선생님 요렇게 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 항은 요거 하나 있지, 그지? 그럼 요것도 마이너스 5y 제곱의 x 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봤더니 요식과 요식은 다 x에 대한 몇 차 항이야? 1차 항이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동류항이겠네. 맞니? 그러면 얘네들을 뭐로? x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서 플러스 자, 요거는 마이너스 7y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 플러스 yz의 x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x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 누가 있어? 마이너스 7y라는 애와 플러스 4가 있다라는 거 확인되십니까? 네. 안 친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누구들을 개수들을 찾아볼 건데, 자, 여쭤보겠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x 제곱 세제곱의 개수를 찾아볼 거고, x 제곱의 개수를 찾아볼 거고, 원래 선생님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데 얘랑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글씨가 이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면 선생님 다음 시간에 웬만하면 요거를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놓거나 아니면 요거 치우고 그냥 요 화이트보드에다가 설명할게요. 네. 자, 그리고 x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을 차례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요 정리된 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 원래 x세제곱의 개수다라고 한다면 x세제곱 앞에 곱해진 뭐?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x에 대한 식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와 누구는 y와 z는 당연히 뭐 취급해줘야 돼? 상수 취급해줘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x세제곱의 개수는 뭐가 된다? 3y. 자, 그럼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5y 제곱.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요 밑에다 쓸게요. x의 개수는 뭐가 돼? 마이너스 7y 세제곱 플러스 5 플러스 yz. 그리고 여기에서 상수항 x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애들을 물어보는 거지, 그지? 따라서 여기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7y 플러스 4. 요런 얘기가 달라지게 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이 식의 차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참고로 얘기하면 누구에 대한 식이라고? x에 대한 식이라고. x에 대한 식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만 보면 돼? x만 보면 된다고. 그럼 x들 중에 지수가 가장 큰 애 몇 차식이야? 3차. 네, 따라서 얘는 3차식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추가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갈 건데, 자, 여기서 이 식에 내림 차순 정리를 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우리 오름 차순 정리로 한번 요 x에 대한 다항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볼게. 그러면 오름 차수는 반대로 차수가 어떤 거부터? 선생님 얼굴처럼 작은 거부터, 선생님 키처럼 작은 거. 작은 거부터 큰 수는 이렇게 네. 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부터? 상수항 마이너스 7y 플러스 4, 그 다음에 1차항
플러스 마이너스 7y 세제곱 플러스 5 플러스 yz의 x 그 다음에 2차 항 마이너스 5y 제곱의 x 제곱 그 다음에 3차 항 플러스 3y의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무슨 정리다? 오름차순 정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중등 과정과 다른 게 하나도 없지, 그지? 네. 하지만 누가 생겼다? 주인공이 생겼다. 하지만 원래 주인공은 중등 때도 뭐 했다? 있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신경 써서 보지 않았을 뿐이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를 좀 풀을 건데 여기서 문제는 선생님 여기서 이제 뭐 덧셈과 뺄셈, 뭐 덧셈에 대한 성질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 좀 스킵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니까. 근데 말은 해볼게. 다항식의 덧셈. 응? 얘들아 너희 덧셈에는 무슨 법칙이 있어? 몇 가지 법칙이 있어? 두 가지. 첫 번째 무슨 법칙? 교환 법칙. 3 더하기 5나 5 더하기 3은 어떤 거니까? 같아요. 같은 거니까. 그리고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 다들 아실 거지만 5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7을 더하나 3 더하기 7을 먼저 한 다음 5를 더하나 어떻다? 같다. 같다. 근데 여기서 왜 결합 법칙이라는 얘기를 할까? 얘가 왜 결합이야? 괄호가 생기는 게 왜 결합이야? 레이나 왜 결합이야? 나한테 왜 그래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볼게요. 얘들아, 요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항이 몇 개야? 이렇게 그냥 보면 네 이렇게 개, 보면 네 그냥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보면 항이 몇 개야? 네. 네 개지. 근데 선생님 요거를 똑같은 식이지. 네. 아니? 단지 괄호가 생겼을 뿐이지. 그지? 네. 얘는 항이 몇 개야? 두 개. 얘는 항이 두 개입니다. 괄호가 생기면서 얘는 몇 개의 항으로? 네. 한 개의 항으로 생각을 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항을 하나로 뭐 했다? 결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이래서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결합. 결합 법칙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네. 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랑 선생님 아직 안 친해가지고 저희도 선생님과 안 친해요. 대기.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네, 그냥 선생님 써서 볼게요. 자, 몇 쪽을 한번 봐보시냐면 13쪽에 필수 문제 1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이거 원래 필기 파일도 보내줘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이게 지금 오류가 생기면서 이 필기가 날라가서 이 필기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 영상을 선생님이 올려드릴 테니 그걸 보시고 네 필기를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 1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 1번 보시면 A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y라고 했고요. 자, 라지 B라는 식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자, C라는 식은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1번 우리가 봐야 될 식은 a 마이너스 괄호 2b 마이너스 c의 값을 우선 찾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 이런 유형을 풀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대입하는 거니 아니면 요 식을 정리한 다음 대입하는 거니? 정리한 다음 대입을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선생님 요거를 좀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정리를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바로 풀면 a-2b 플러스 c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요거를 a 플러스 마이너스 2b 플러스 c라고 해서 자, a부터 써줄 건데 a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y가 되고 우리가 중등 때는 그냥 요거를 어떤 식으로 마이너스 2괄호 한 다음에 여기에 써놓고 했잖아, 그지? 네. 자, 근데 그냥 마이너스 2b를 바로 써줄 수 있도록 해요. 네.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그냥 바로 쓰자고. 알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바로 곱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xy 제곱 플러스 2x 제곱 y가 되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c니까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으로 정리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이제 계산을 할 건데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을 한다면 뭐가 남아?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 플러스 2x제곱 y니까 플러스 3x제곱 y 되는 거 맞니? 네. 자, 그리고 남은 게 뭐야? 하나 남았지, 그지? 네. 그러니까 플러스 2xy 제곱이 되겠다.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질문을 하나 해볼게. 얘들아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이니? 3차식. 그럼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그럼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바라봤을 때 x 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x 제곱의 개수는 뭐가 돼? 3y. 그러면 x의 개수는 뭐가 돼? 2y 제곱. 그러면 x에 대한 식으로 바라봤을 때 상수항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되겠다. 왜? x에 대한 식으로 바라본다면 y는 뭐 취급해야 되니까? 상수 취급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다음 2번 볼게요. 너 원래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데. 자, 마찬가지. 요거 뭐부터 하고? 정리부터 하고.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6b 플러스 12c. 자, 그러면 정리해 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라지 b 플러스 12c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뭐를? 마이너스 a를 마이너스 5b를 그냥 바로 써줘 보자고. 네. 근데 선생님 요거를 이번에는 요렇게 찾다 보면 너희 또 놓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 어렸을 때는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라서 요거를 선생님 이렇게 세로식으로 써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a 쓸게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를 쓰면 마이너스 10x 세제곱 맞니?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5 곱하면 얼마 돼? 플러스 5xy 제곱 되는 거 맞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이너스 5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5x 제곱 y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플러스 12c니까 바로 곱해서 어떻게 돼? 24x 세제곱 플러스 12y 세제곱. 네,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쓴 거 확인되십니까? 정리해 주려고. 자, 그럼 위아래로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치? 네. 자, 그럼 바로 더해주면 얼마 되고? 13x 세제곱. 근데 y 세제곱은 여기 있는걸? 자, 그럼 요렇게 해주면 플러스 14y 세제곱에 플러스 4x 제곱 y에 플러스 5xy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럼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얘는 y에 대한 몇 차식? 3차식. 그러면 요거를 우리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한번 바꿔보자. 자,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한다면 제일 차수가 낮은 상수항 누구부터? 13x 세제곱. 그 다음에 y에 대한 몇 차항? 1차항 플러스 4x 제곱 y. 그 다음에 2차항 플러스 5xy 제곱. 그 다음에 3차항 플러스 14y 세제곱.
네. 들어오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y제곱의 개수가 뭐니? 어, 5x. y의 개수는 얼마니? 상수항은 얼마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다음 넘어가서 필수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글씨가 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선생님한테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자, 라지 A 플러스 라지 B가 5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이고, 자, A 마이너스 B라는 게 3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7y 제곱인데 A 마이너스 4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A 마이너스 4B를 구하려면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 알아야 되겠지, 지효가. 그지? 자, 그러면 봤더니 얘들아 요거를 봐봐. 자, 여기 우변을 그냥 다 상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지금 마치 뭐처럼 표현되어 있어? 연립방정식처럼 표현되어 있지, 그지? 근데 너희 연립방정식, 연립한다라는 개념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연립한다라는 개념이 뭔 줄 알아? 연립한다라는 개념이 뭐야? 공통근을 구하자라는 거야. 공통근을 구하자. 자, 어쨌든 얘네 둘이 연립을 해주면 네. A 플러스 B라는 게 5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이라고 했고요. 자, A 마이너스 B라는 값이 3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7y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식을 뭐 해버린다면? 더해버린다면 B가 소거되면서 이 라지 A라는 게 8x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10y 제곱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여기서 라지 A는 뭐가 되겠다? 4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 제곱 되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암산을 이제 해볼 건데 네. 될까? 얘들아, A가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A에다가 B를 더해서 이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4x 제곱에 얼마 더해야 5x 제곱이 돼? x 제곱. 그러면 2xy에다가 얼마 더해야 2xy 돼?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3y 아니 마이너스 5y 제곱에 얼마 더해야 마이너스 3y 제곱이 돼? 네. 자, 선생님이 선생님이랑 계속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절대로 뭘 하지 말아라. 암산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미안하지만 고등과정부터 암산이 필요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는 암산할 부분은 생략해 가면서 가야 돼.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다? A-4b지. 그지? 네. 자, 그러면 A-4b도 그냥 A 써주면 어떻게 돼? 4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 제곱이고 마이너스 4y 바로 써주시면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8y 제곱 되는 거 맞니? 네. 자, 근데 얘네 둘이 이제 뭐 해줘야 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남는 게 2xy 마이너스 13y 제곱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얘는 z에 대한 몇 차? 상수항. 이해되십니까? x에 대한 몇 차씩? 1차씩. y에 대한 몇 차씩? 2차씩. 그러면 y에 대한 식이라고 y에 대한 식으로 바라봤을 때 y의 개수는 뭐다? 오케이. 네, 선생님 지금 하는 얘기들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 배운 거야, 다 배운 거. 네. 자, 그럼 다항식의 곱셈은 뭐 너무나 잘 알 테지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y라는 이 다항식을 전개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이용하여? 분배 법칙. 분배를 이용하여 전개를 하게 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요래 전개해서 얼마? ax. 자, 요래 전개해서 플러스 ay. 자, 요래 전개해서 플러스 bx. 요래 전개해서 플러스 by. 요런 식으로 우리 다항식을 전개할 수 있죠. 그죠? 네. 자, 근데 우리 다항식의 곱셈에 연산 법칙이 있지. 그지? 자, 연산 법칙 첫 번째. 무슨 법칙? 합법칙? 아니요.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떤 두 개, a 곱하기 b를 한 거나 뭐 곱하기 뭐를 한 거는 b 곱하기 a를 한 거는 같다라는 게 교환 법칙이죠. 그죠? 자, 두 번째. 무슨 법칙? 결합 법칙. 자, a 곱하기 b를 한 거에 c를 곱하나 b 곱하기 c를 먼저 한 거에 a를 곱하나 계산한 값은 어떤 거다? 같은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여기서 얘기했던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지. 자, 그러면 이 분배 법칙이라는 건 a 곱하기 b 플러스 c지, 그지? 네.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ab 플러스 ac가 된다라는 게 분배 법칙인데, 자, 선생님이랑 학습을 계속 해온 친구들 말고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온 걸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오는 건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까? 아, 여기서 여기 오는 건 뭐라고 하는 거지? 인수. 인수분해. 아, 네. 아니고요. 분배 법칙입니다. 양방향을 다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해온 주니어가 모를 줄 몰랐네. 그럴 수 있지. 자, 오케이. 뭐 요것도 뭐 사실은 그냥 리뷰를 한 거일 뿐이지 우리가 뭐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무슨 법칙을 다시 한번 학습하고 갈 거냐면요. 지수 법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 겁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얘는 미시 같은 곱셈이지, 그지? 네. 그럼 미시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뭐 해준다? 더해준다. 더해준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원래는 몇 가지로 계산을 해줘야 돼? 세 가지로 계산을 해주면서 m이 n보다 클 때는 a의 m-n제곱, m과 n이 같을 때는 m과 n이 같다면 얘는 밑도 같은 거니까 지수도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럼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가 되는 거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1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m이 n보다 작다면 어떻게 된다? a의 m-n제곱 분의 1 된다라고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고 온 거 맞습니까? 네. 네,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그냥 확장을 해버릴 거예요. 자, 원래 여기서의 확장은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과목 중 대수에서 지수의 확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데 선생님 미리 좀 땡겨와 보도록 할게요. 뭐 물론 선생님하고 중학교 2학년을 같이 한 친구들은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자, 시작은 요건데 얘들아 미시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지. 미시 같은 곱셈에선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지, 그치? 네. 자, 근데 지금은 미시 같은 뭘 해볼 거야? 나눗셈을 해줄 거야. 근데 얘들아 너희 곱셈과 나눗셈은 관계가 어떻게 되지? 반대. 역연산 관계지, 그치? 네. 맞아? 역연산 관계.
그러면 곱셈이 나눗셈이 됐잖아, 그지? 근데 곱셈에선 여기서 지수를 합으로 계산하고 있지, 그지? 네. 그러면 여기 합의 연산관계는 뭐가 되어야 돼? 빼기. 차가 되어야 돼. 아, 차. 뺄셈이 되어야 되겠지, 그지? 따라서 요거는 우리가 뭐가 되면 돼? a의 m-n제곱이 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 크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수끼리 오해주면 되는 거라는 얘기야. 빼주면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먼저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예를 들어 우리 x제곱 나누기 x제곱을 한번 생각해 볼래? x제곱 나누기 x제곱. 그러면 x제곱 나누기 x제곱은 자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니까 원래 몇이 되어야 돼? 1. 1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 한 방법으로 연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야 돼? x의 2-2제곱이 되면서 x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0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지수에 몇이 들어간 숫자는 0이 들어간 숫자는 항상 뭐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자, 따라서 여기서 우선 알아줘야 될 거는 뭐가? x의 0제곱은 몇이다? 1이다. 단 x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0이 아닌 수에 0이 아닌 모든 수의 0제곱은 몇이 된다? 1이 된다. 0의 0제곱은요 아직 정의가 되지 않았어요. 어? 수학자들끼리도 0의 0제곱은 0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혹은 0의 0제곱은 아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0의 0제곱도 1이라고 해야만 한다. 아직까지 좀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뭐 하지 않았다? 정의되지 않았다. 정의되지 않은 것도 있지. 0분의 1 같은 거. 분모에 0이 되는 수는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배웠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0의 0제곱이라는 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자, x의 5제곱 나누기 x의 7제곱을 해볼 거야. 그럼 x의 5제곱 나누기 x의 7제곱은 지금 뒤에 거 지수가 더 크지, 그지?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만 해? x의 자 다시 할게. x의 6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뒤에 게 더 크기 때문에 얘는 x의 6 마이너스 5제곱분의 1이 되는 거 맞니? 네. 그러니까 얘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x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얘는 어떻게 돼? x의 5 마이너스 6제곱이 되면서 얘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보이는 애가 생기게 되지, 그치? 네. 근데 얘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얘는 x의 인버스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x의 인버스. x의 인버스. 얘 인버스라는 뜻이 뭐야? 너희 선생님보다 영어 훨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잖아, 그치? 무슨 의미야? 역설. 상징하다. 네, 역수라는 개념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봐라. 요렇게 계산한 x분의 1과 요렇게 계산한 x의 인버스는 어떤 거다? 같은 거다. 즉 지수에 뭐가 있다면 마이너스가 있다면 걔는 어디로? 분모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x의 5제곱 나누기 x의 9제곱을 하면 얘는 x의 5 마이너스 9제곱이 되면서 x의 마이너스 4제곱이지, 그지? 네. 그러면 지수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x 4제곱의 무슨 수예요? 역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x 4제곱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알아둬야 될 두 번째 x의 마이너스 1제곱 x의 인버스는 뭐가 된다? x분의 1이 되겠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지수 법칙. 다음 a, b의 전체 n제곱. 요거 말고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 네. 그럼 이렇게 지수가
괄호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 이 지수끼리는 뭐 하는 거다? 곱하는 거다. 따라서 a의 m 곱하기 n제곱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a, b의 전체 m제곱은 뭐가 된다? a의 m제곱, b의 m제곱이다. 자, 요거는 아마 이렇게 배운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자, 얘들아, 너희 5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은 얼마야? 자, 얘는 지수가 같은 곱셈이니까 니끼리 뭐가 가능하다? 곱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35의 세제곱, 이게 이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자꾸 요걸로만 보는데 요 방향을 설명한 거야, 요거는. 네. 오케이? 밑이 같아. 아니, 지수가 같은 곱셈은 뭐끼리? 밑끼리 곱셈이 가능하다. 그래서 너희 얘막 이런 거 있잖아. 8 곱하기 27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사실은 8은 2의 몇 제곱이고 세제곱이고 27은 3의 몇 제곱이니까 세제곱이니까 얘는 지수가 3으로 같은 곱셈이지, 그지? 네. 그럼 밑끼리 곱해주면서 몇의 몇 제곱? 6의 세제곱. 근데 6의 세제곱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다 외운 거잖아. 얼마야? 오케이? 네. 네. 자, 그리고 요거와 짝꿍이 되는 a분의 b n제곱. 단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지? 분모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된다? a의 n제곱 분의 b의 n제곱이다. 자, 요 정도 지수 법칙을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근데 원래 고1까지 과정에서는 지수에 무슨 수만 들어와야 돼? 자연수만 들어오는 게 맞아. 네.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한 이거는 어디에서 지필고사나 이럴 때만 사용하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굳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수행평가로 내진 않겠지. 절대 내진 않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네.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수를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지수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건 알겠지. 자, 얘들아, 이게 뭐야? 루트. 제곱근 루트지, 그지? 자, 그러면 얘들아, 너희 제곱근이라는 건 뭐라고 배웠지? 제곱이에요. 그렇지, 제곱의 역연산. 네. 그냥 말 나왔으니까. 근데 얘들아, 너희 잘 생각해봐. 어떤 a에다가 5를 곱했대. 근데 곱하기 5의 역연산은 뭐야? 나누기 5. 그러면 이렇게 역연산이 나오면 만나면 어떻게 돼? 없어지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a에다 다시 7을 더하고, 그럼 더하기 7의 역연산은 뭐야? 마이너스 빼기 7. 그렇지. 그럼 이렇게 또 역연산이 만나게 되면 또 마치 그냥 원래 없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런데 이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의 무슨 연산이라고 했어? 여기. 역연산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여기서 이 곱하기 5와 나누기 5는 무슨 관계라고? 역연산 관계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면 이 나누기 5도 곱하기로 표현이 가능하니? 네. 어떻게? 곱하기 5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여기서 더하기 7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거에 역연산이 빼기 7이 있지, 그지? 네. 그럼 빼기 7도 덧셈으로 표현이 가능하니? 네, 플러스 마이너스 7이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원래 항상 역연산 관계에 있는 친구들은 그 반대 연산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네.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뭐 눈치를 챈 친구들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너희 루트 3이 있어. 네. 그러면 너희 이 루트 3을 전체 제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 3이 되지. 굳이 얘기하면 얘는 3의 1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네. 근데 이 루트라는 건 제곱, 지수 표현의 역연산이잖아, 그지? 그럼 루트라는 것도 뭐로 표현이 가능하겠어? 지수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 루트 3이라는 걸 우리 3의 블랭크 제곱이라고 하고, 이 3의 블랭크 제곱의 제곱을 한 게 3의 1제곱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여기 블랭크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협해버렸어. 2분의 1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 루트는 제곱근이라는 건 지수 표현으로 얘기해주면 몇 제곱이 되는 거다?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생기는데 너희 다 아는 거겠지만 루트 5 곱하기 루트 7은 얼마야? 자 그러면 이 5와 7은 왜 곱셈이 가능한 거야? 그치. 이 루트 5라는 건 원래 5의 2분의 1제곱인 거고 이 루트 7이라는 건 7의 2분의 1제곱이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수가 몇으로 같기 때문에 2분의 1로 같기 때문에 밑끼리 뭐가 가능했다? 곱셈이 가능했다. 그래서 얘는 35의 2분의 1제곱이 되면서 루트 3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네. 지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확장한 김에 요거를 우리 무슨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수의 유리수까지의 확장. 여기서 얘기한 건 마이너스. 지수의 음의 정수가 들어가기 시작했지, 그지? 그럼 여기까지는 뭐? 지수의 정수 부분까지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리수까지 확장할 거고요. 실수까지 확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5의 파이 제곱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5의 루트 3제곱도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안 쉬고 가면은 선생님 집에 가다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쉬었다 계속 하도록 할게요.